안녕하세요 여러분, 라픽다의 나인석입니다. 이제 부산 모빌리티 쇼는 오늘 꼭지를 마지막으로 떠나보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네시스 네올룬 컨셉카, 그러니까 이게 GV90가 된다고 하는 그 모델이죠. 그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컨셉카로 끝날 놈이 아니다. 자, 시작할게요. 네올룬 컨셉카를 처음 딱 봤을 때의 느낌, 거대하고 웅장하다. 그런데 동시에 대단히 매끈하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뭔가 산뜻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웅장한 느낌. 그래서 저는 이 느낌이 너무 클래식하게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제네시스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젊은 프리미엄 브랜드한테는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보면서 정말 좋았던 것은 그 깔끔한 면, 그리고 더 굵어지고 사이가 넓어진 그 제네시스 두 줄 라인 있죠. 이 두 줄 라인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제네시스가 이 네올룬이 GV90로 나오면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럭셔리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은 느낌이다. 럭셔리. 이거는 정말 하이엔드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프리미엄하고 럭셔리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뭔가 범접할 수 없을 것 같고 뭔가 배타적인 것 같은 그런 귀족적인 이미지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네시스 GV90는 뭔가 확실히 좀 달라질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GV90의 실제 정말 중요한 의미는 이 차의 문이 열렸을 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가 쫙 열리는, 마주보고도 열리는 도어 이름을 우리가 코치도어 아니면 수어사이드 도어, 어떤 경우에는 캐비넷 문이라고 해서 캐비넷 도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코치도어라고 할게요. 근데 GV90의 코치도어가 쫙 열리면은 그 안에 정말 소파같이 웅장하고 아늑해 보이는 시트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광경이 보여집니다. 화려한 응접실이다. 그리고 또 이제 뒤따르는 말이 있죠. 컨셉카니까 실제는 저렇게 안 나오겠지. 그런데 이 네올룬의 경우에는 그 얘기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 코치도어가 실제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두 가지, 그리고 그것을 제네시스 네올룬이 해낸다면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컨셉카들이 B필러 없는 코치도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현대 더 세븐, 아이오닉 7이 될 차죠.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치도어를 딱 열어놨을 때 실내가 시원하게 열리는 그 응접실 같은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런가 하면 이 포드의 링컨 컨티넨탈도 코치도어를 가진, 그리고 B필러는 없는 컨셉카를 가지고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양산차가 됐어요. 코치도어는 지켰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맞아요. B필러가 생겨났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코치도어를 가장 많이 양산하는 롤스로이스도 지금 고스트처럼 B필러는 모두 살아있습니다. 이러니까 분위기가 안 나요. 양산차 중에 B필러가 없는 코치도어 차가 있긴 했었어요. 아주 드물지만요. 마츠다 RX-8이 아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차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MX-30이라고, 역시 마츠다네요. 마츠다가 이런 부분에서 실용성에 대한 생각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에도 있었어요. 맞아요. 레이입니다. 레이가 오른쪽은 보면은 90도 열리는 앞문과 슬라이드 도어가 있어서 활짝 열리는 공간이 좋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이것 때문에 레이가 차체 강성이 많이 부족해서 혹시라도 조수석 뒤쪽에서 충돌이라도 당하면 차체가 꼬인다, 그리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 4개가 제대로 달린, 그리고 B필러가 없는 코치도어 차가 있었어요. 바로 BMW i3입니다. 그런데 이 차는 사실 양산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드라이브 모듈이라고 하는 프레임 구조를 바닥에 깔고 위에다가는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지는 라이프 모듈이 올라가는 사실 상당히 비싼 구조였거든요. 게다가 이 차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문을 열 때는 무조건 앞문을 먼저 열어야 되고 닫을 때는 반대로 뒷문을 먼저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문에 승객이 먼저 내리고 난 다음에 무심코 문을 닫아버리면 뒷좌석에 앉았던 승객은 내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B필러가 없을 때 강성 말고 실용성에서도 한 가지 생각할 게 더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3도어 코치도어 모델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피아트 칭케첸토 3+1입니다. 사실 칭케첸토는 그렇게 차체가 튼튼한 차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코치도어를 생각하게 할 수 있었던 거, 그 원천은 배터리 팩이 들어가는 전기차가 되고 나서 차체 강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레이 EV도 레이에서는 좀 헐렁했었던 차체의 강성이 레이 EV가 되고 나서는 확실히 달라진 거, 이제 뭔가 제대로 된 차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저도 시승할 때 받았거든요. 이런 걸 볼 때 바닥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 차체 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네시스 네올룬이 이 코치도어를, B필러를 갖지 않는 코치도어를 양산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배터리 팩이 만들어주는 차체의 강성입니다. 이 배터리 팩은 그 자체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견고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셀2 바디, 셀2 샤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배터리 팩 자체가 차체와 하나로 일체화되는 그러한 공법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차체의 강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서 이렇게 충돌을 당하더라도 이 배터리 팩과 연결된 바디가 견고한 강성으로 옆구리를 견딜 수 있고, 그리고 B필러로 아래쪽 프레임과 위쪽 프레임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그 프레임의 강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네시스 네올룬이 B필러가 없는 이 코치도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이유는 특허입니다. 그 특허가 무슨 특허냐고요? 그 BMW i3가 겪었던 앞문을 열어야지 뒷문을 열 수 있고 뒷문을 먼저 닫아야지 앞문을 닫을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닫혀있는 문 두 개가 견고한 벽으로 강성부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코치도어의 럭킹 시스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제네시스, 현대차가 특허를 냈다고 해요. 근데 특허를 출원한 게 아니에요. 특허 자체가 이미 등록이 됐습니다. 이 코치도어는 제네시스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현재 존재하는 코치도어의 기술을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이번에 새로운 기술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파의 설명이 독일어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첫 번째는 i3처럼 뒷문을 먼저 닫고 앞문을 닫아야 되는 B필러 없는 코치도어 시스템입니다. 먼저 뒷문이 차체 위아래와 잠금 장치로 연결이 되고 그런 다음에 앞문의 중가운데가 뒷문하고 함께 잠기는 구조죠. 그러니까 뒷문을 먼저 닫아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실링 밀봉 시스템의 경우에도 이 뒷문에 앞문이 만나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B필러가 있는 시스템은 일반 문하고 똑같아 보이죠. B필러의 문짝 가운데 부분에 있는 잠금 장치가 연결이 되어서 문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보면은 B필러하고 문이 만나는 부분, 그리고 문과 문 사이의 간격,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오룬의 코치도어 시스템은 차체 위아래에 문이 고정이 되는 시스템이 앞문과 뒷문 동일합니다. 견고하게 고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앞문은 그냥 일반적으로 열리는 데 비해서 뒷문은 딱 문을 열면 뒤로 살짝 이동했다가 열리는 것처럼 궤적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특허의 핵심인 뒷문 힌지 시스템이에요. 문을 딱 열면 맞닿아 있던 부분이 뒤로 살짝 이동하고 그런 다음에 문을 당기면 그냥 부채꼴 운동을 하면서 뒤로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문을 열었거나 상관이 없이 뒷문을 언제든지 열 수 있는, 그러면서도 견고하게 문이 차체에 고정되는 시스템인 거죠. 저는 그 네올룬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 이것이 한옥을 테마로 한 환대의 형상화다,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솔직히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마치 렉서스의 오모테나시를 그대로 베껴온 듯 그 말의 뜻까지도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왜냐면 렉서스의 오모테나시는 그 료칸에서 느껴지는 평화로움과 안정, 이러한 아늑한 느낌을 실내에서 느끼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네올룬의 환대는 좀 달라요. 일단 이 대문을 활짝 열어서 손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마치 대청마루에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이렇게 시원한 경치를 즐기는 듯한 그러한 공간감과 열린 느낌이 있다는 거죠. 확실히 느낌이 다른 종류의 환대입니다. 그 첫 번째가 B필러가 없는 코치도어가 활짝 열리면 그 넓은 문을 통해서 손님을 맞아들이는 환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컨셉카에서 봤잖아요. 그 큼직한 소파 같은 것이 이 판판한 마룻바닥 위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래서 정말 아늑하지만 확 열린 공간 안에서 둘이서 마주 앉아서 환담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이거는 공간감과 개방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모테나시의 아늑한 분위기하고는 조금 스케일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기차의 절대 우위를 완성하는 길이었습니다. 전기차의 장점 여러분 아시죠? 엔진이 없어요. 엔진이 없으니까 본네트도 짧아지고, 따라서 차체에서 엔진룸이라는 게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차체가 거의 전체가 공간이 될 수 있고, 따라서 휠 베이스가 길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닥에 튀어나온 것이 없이 평평한 바닥, 즉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이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을 실제로 구현한 차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 아이오닉 5 정도가 실내 공간 뒷좌석까지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하는 그 정도를 보여줬고, 그리고 우리가 컨셉카 얘기를 할 때, 아니면 저도 이제 제품 컨설팅을 할 때 스위블 시트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스위블 시트가 제대로 활용된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EV9 같은 경우에도 이게 뒷좌석 2열 시트가 도는데 그게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고, 1열 시트가 돌아서 뒤를 볼 수 있는 양산차는 없어요. 그게 왜냐면 돌리다 보면 B필러 때문에 걸리고, 만약에 돌렸다 치더라도 그 B필러 때문에 열리는 느낌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B필러를 없앨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로 마주보고 아니면 드나드는 데 있어서 느끼는 느낌이 지금 엔진차에서는 절대 겪어볼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절대 우위를 전기차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넓으니까. 자, 이렇게 네올룬을 통해서 전기차의 널찍하고 평평한 바닥이 생활 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실제 양산차에서 구현을 해낸다. 그럼 그때부터 전기차의 미래는 활짝 열립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는 본네트가 점점 짧아지고 좀 이제 MPV 스타일에 가까워지는 전기차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때가 바로 네올룬이 처음으로 보여준 그 활짝 열린 이 B필러 없는 코치도어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활짝 열린 도어로 쉽게 타고 내리는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 모빌. 문을 열면 거실에 앉아서 마치 정원을 내다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생활 공간. 그리고 이것이 PBV로 갔을 때는 짐을 싣고 내리는데 훨씬 더 편안한 실용성을 키우는 것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듯 네올룬이 보여준 B필러 없는 코치도, 이것은 단순히 컨셉카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전기차가 확실하게 자신만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는 첫 번째 신호가 될 겁니다. 그걸 네올룬이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